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 가끔은 영화처럼 극적인 현실에 또 반대로 현실보다 생생한 영화의 힘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만추를 통해서 만난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영화보다 더 낭만적인 러브스토리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랑을 키운 이들은 스크린 밖으로 걸어나와 현실 속에서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라리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영화였다면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3달 가까이 진도 팽목항에서 하염없이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해고로 내몰려야 하는 교사들, 우리가 살만해졌으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때문에 2번, 3번 상처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레 21은 이번 주 2편의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영화와 현실이 맞닿아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호진 정치팀장이 이번에 소개시켜주시는 영화는 다큐 영화는 아니고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사업 영화로 처음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들었어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고노 다마 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네. 그 영화 귀향? 이 귀향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될 예정인가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고 여러 번 좀 울었는데요.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먼저 1943년 15살 전후의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겪었던 지옥 같은 생활을 보여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된 한 위안부 피해 여성이 16살 어린 무녀의 도움을 받아서 타지에서 숨졌던 위안부 소녀들의 영혼을 다시 불러내서 이들과 재회를 하고 이들의 영혼을 영혼으로나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쓰여진 지 11년 만인 올해 10월부터 첫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 귀향도 블랙딜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영화 소개하신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됐던 나눔의 집에 계시는 네. 강일출 할머니를 직접 배우들이랑 여배우랑 이제 감독이랑 만나고 오셨는데, 네.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된 좀 계기라든지 감독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정래 감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의문 공연에 갔다가 이제 지금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이신 강일출 할머니가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그림을 보게 됩니다. 네. 일본군이 위안부 소녀들이 아프거나 또 우리 부대가 퇴각을 할 때 산속 구덩이에 산채로 소녀들을 집어넣어서 불러 태웠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감독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 이제 5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이 영화의 제작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촬영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촬영은 아까 10월부터 들어간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제작은 한 3월쯤 맞춰서 계획이고, 촬영은 올해 10월부터 하고 개봉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 캐스팅도 그러면 끝났나요? 예, 굉장히 제작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각지에서 한 260여 명의 배우분들이 오디션에 지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익히 이름을 들면 알만한 배우분들도 이 영화를 꼭 찍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스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다만 이제 제작비가 좀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나눔의 집에 가서 강일출 할머니 만나고 오셨는데, 사실 고노 다마 문제도 있고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분노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구구 인사들이 이제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거나 또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서 강일출 할머니께서는 그것들의 대가리에 똥을 퍼부어 대가리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16살에 아빠 엄마랑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 손목이 묶여서 강제로 위안소로 끌려갔기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강제로 발기질하고 때리고 손으로 꺾었다 이런 대목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눈물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영화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주제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영화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송우진 팀장님은 영화 기자 하시면서 감독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감독들은 구태여 왜 이렇게 돈 벌기 힘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묻혀지거나 이제 잊혀지려고 하는 진실들을 영화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현안으로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감독들의 의지나 이제 사명감들이 좀 반영된 결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투자자본들이 그 사회적 논란들을 우려해서 이런 영화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영화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제작비에 부담을 안고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최근 네. 몇 년 사이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이제 소액 후원자들,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는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되고 있던데 영화 귀향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한참 제작비 모으느라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인지 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감독이 그 대기업 투자자들과도 여러 차례 좀 접촉을 했는데 시나리오는 참 좋은데 과연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까? 이런 이제 우려와 냉대들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현재 700여 명의 시민들이 한 7천만 원 정도를 모아줬는데요. 감독은 결국 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힘만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한 10만 명의 그 시민 후원자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감독의 지금 소망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포털 사이트에 영화 기양을 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원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힘들이 모여져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 좀 작은 영화, 한국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괜찮은 영화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겨레 21의 이번 주 표지 제목은 꽃놀이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조 안임을 통보받은 뒤에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한 정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정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내밀어도 이길 수 있는 꽃놀이패라는 뜻인데요. 학교의 입시 비리 문제를 세상에 알린 뒤에 해임돼서 복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교조 조합원과 해임을 무릅쓰고 정교조 전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교사가 각각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교조 말고 또 다른 편지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두 번째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발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시라고 이 제자는 빕니다. 한겨레 21에서 이런 우울한 편지 대신에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사랑 이야기 같은 가슴 설레는 러브레터를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